여러분, 이것만은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이 습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혈액이 탁한 분들은 맑은 분들에 비해 만성질환 발병률이 3.4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드시고 계시거나 어제 드신 음식이 우리 혈액 속을 조용히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탁한 혈액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혈액을 맑게 되돌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몸속 우리 혈액이 탁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이 왜 생기는지, 심장병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혈당과 고혈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시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자주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신 곳이 생기셨나요? 다리가 무겁다든가, 손발이 저리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혈액이 탁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 먹어서 오는 풍요병과 못 먹어서 오는 빈곤병입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정말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때는 빈곤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풍요병이 문제입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이 네 가지가 바로 현대인의 우리 대사성 질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대사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중 무려 73%가 이 대사성 질환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먹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 먹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혈액이 그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우리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흐르지 못합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가장 가는 혈관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집 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때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물이 조금 느리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더 느려지고 결국에는 물이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탁해지고 기름기와 노폐물이 쌓이면 우리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온갖 병이 시작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밥심으로 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혈액 속에 얼마나 많은 노폐물이 쌓였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탁한 혈액이 만드는 첫 번째 질병은 바로 당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 한 분 이상은 계시죠? 아니, 여러분 본인이 이미 경계 수치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당뇨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당뇨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당뇨가 만드는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58%가 10년 안에 신장이 손상되고 47%가 눈 합병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에 3번씩 평생토록, 눈이 나빠지면 점점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5년 전에 당뇨 경계 수치를 진단받으셨습니다. 당시 공복 혈당이 113mg. 의사 선생님은 당장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관리를 안 하면 2년 안에 당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곧 체념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 당뇨는 유전이니까라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한영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방법이 없나요? 손주들 결혼식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자식짐 되기 싫으시고 우리 손주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계시고 싶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뇨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 속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에 문이 있고 인슐린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데 열쇠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떠돌게 됩니다.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을까요? 혈액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과 노폐물이 가득하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처럼 열쇠를 아무리 꽂아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 47%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진행 중인 분들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드시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익힌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익히면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현미를 생으로 불려서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학 연구팀이 당뇨 초기 환자 247명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생불린 현미를 매일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mg 낮아졌습니다. 약 없이 말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리면서 이후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3% 낮아진다고 합니다. 순서 하나 바꾸는 것, 돈 안 들죠. 셋째,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에 드세요. 저녁을 늦게 드시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올라간 채로 유지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소화까지 하느라 혈액이 더욱 탁해집니다.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공주처럼. 이 원칙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당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혈액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먹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우리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탁한 혈액이 만드는 두 번째 죽음의 질병은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많으시죠?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좁은 관에 같은 양의 물을 밀어 넣으면 압력이 올라가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벽이 굳어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은 이 압력을 낮춰주지만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지는 못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고혈압 약을 10년 이상 드신 분 862명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분들의 87%는 우리 혈관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약이 혈압 수치는 낮춰줬지만 혈관은 오히려 더 좁아진 겁니다. 반면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순옥 어르신, 청주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십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눈이 충혈되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채소를 늘리고 소금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으니 약을 절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우리 한식에는 소금이 많습니다. 찌개, 국, 김치, 이것들이 우리 식탁의 중심이죠.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입니다. 그런데 한국 60대 평균은 11g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세요. 찌개 국물은 남기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혈압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혈액은 농축됩니다. 아침에 혈액이 가장 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200ml, 종이컵 한 잔, 이것만으로도 우리 혈액이 묽어지고 혈압이 조금 낮아집니다. 셋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고혈압 약 한 알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이것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액을 맑게 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약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 어딘가가 아프신 분 계시죠? 허리가 아프시거나 무릎이 쑤시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또는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도 계시죠? 이런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통증의 원인은 막힘과 굳어짐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육과 인대가 굳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옵니다. 단순히 관절이나 디스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근본에는 탁한 혈액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 환자의 78%가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염증은 혈액이 탁할 때 더 잘 생깁니다. 항염증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염증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통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과 허리 통증, 두통, 그리고 골반 통증입니다. 등 통증이 있으신 분들, 등이 아픈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신 분 계시죠? 등 디스크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사실 등 통증의 상당수는 목에서 이어지거나 허리에서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만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두통이 있으신 분들, 특히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 한국인 중 두통약을 매일 드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이 약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진통제가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통증을 잠깐 막아주는 약입니다. 근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골반 통증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습니다. 남성보다 4배에서 5배 많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골반 인대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앉아있을 때 엉덩이까지 통증이 퍼진다면 허리가 아니라 골반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통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밀가루를 줄이세요. 빵, 국수, 라면. 이것들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염증을 만듭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의 원료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밀가루만 끊어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둘째, 단 음료를 끊으세요. 콜라, 사이다, 달달한 커피 음료. 이것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혈액 속에 들어오면 즉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물이나 차로 바꾸세요. 이것만으로도 2주 안에 염증 수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강황을 드세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강황가루를 하루 한 티스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세요.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만성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성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의 근본은 혈액에 있습니다. 먹는 것을 바꾸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탁한 혈액은 당뇨를 만듭니다. 생불린 현미와 식사 순서 바꾸기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탁한 혈액은 고혈압을 만듭니다. 염분 줄이기와 아침물 한 잔, 걷기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탁한 혈액은 만성 통증을 만듭니다. 밀가루와 단 음료를 끊고 강황을 드시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탁한 혈액이 만드는 세 번째 질병, 이번에는 심장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1분에 60번에서 80번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줍니다. 하루에 무려 10만 번 이상 뛰죠.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막 장애이고 또 하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 가장 많이 생기는 심장병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연간 0명 이상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질환,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혈관 속에 기름기가 쌓이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혈액이 탁한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 벽에 기름때 같은 것이 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붙다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덩어리가 터지면 혈관이 막힙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 중 62%가 진단 이전 10년 동안 이미 혈관 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증상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장병, 생활 습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디노니시 박사 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들을 약이나 수술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치료했습니다. 1년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모든 환자에서 관상동맥의 막힘이 줄어들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넓어진 겁니다. 이것은 의학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가능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채식 위주의 자연 식물식을 했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된장국,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이 사실 심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음식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둘째, 매일 30분 햇볕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침 산책 한 번에 우리는 3가지를 얻습니다. 첫째로 심폐기능이 좋아집니다. 둘째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셋째로 우리 혈압이 낮아집니다. 비용이 얼마죠? 0원입니다. 셋째, 마음속 불안과 분노를 매일 풀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냐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리며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깊게 숨쉬기, 명상, 가까운 분과 이야기 나누기. 이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뇨 판정을 받으신 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힘드셨대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다 보니 3개월 후에는 40분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시죠? 누워도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자꾸 무겁고 우울하신 분도 계시죠. 불면증과 우울감, 이것도 혈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 뇌와 장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 뉴런이 있듯이 장에도 뉴런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이것이 바로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탁하면 우리 장내 환경이 나빠집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장 속에 좋은 균이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혈류를 타고 우리 뇌까지 갑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445명을 분석한 결과 73%가 우리 장내 유익균 비율이 일반인보다 낮았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니 수면이 좋아진 사례가 무수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이것들이 우리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전통식품인 된장찌개, 청국장, 이것들이 장 건강에 이렇게 좋은 식품인 줄 몰랐죠.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들입니다. 둘째, 저녁 술을 끊으세요.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올 것 같죠. 사실 알코올이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기 때문에 잠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거나 잠이 얕아집니다. 술을 끊으면 2주 안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셋째, 취침일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낮에 햇빛을 받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아침 산책을 하시면 낮에 햇빛을 받는 것과 운동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잠이 잘 자야 우리 혈액이 회복됩니다. 혈액이 회복되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잠과 혈액, 이것은 서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으시죠? 가까운 분이 암으로 고생하신 것을 보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8%입니다. 3명 중 1명 이상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암은 혈액이 탁해지면서 우리 몸속에 병이 자라날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에서 매일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면역계가 있으면 이것을 바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탁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면역계의 감시를 피해 자라납니다.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암 치료 후 환자 612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과 바꾸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의 재발률은 22%였습니다. 바꾸지 않은 그룹은 51%였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3가지 핵심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여러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빨간 것, 노란 것, 초록 것. 각각의 색깔마다 다른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진한 초록 채소는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둘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 암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암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주 3회, 3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스리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분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웃으세요. 이것이 항암제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탁한 혈액이 만드는 병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 고혈압, 통증, 심장병, 불면, 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탁한 혈액입니다. 그리고 탁한 혈액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병원 치료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생활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이 2가지가 양쪽 날개입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음식, 운동, 마음. 이 3가지가 생활 습관 요법의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혈액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은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탁한 혈액이 만드는 병들, 4번째부터 8번째까지 정리합니다. 넷째, 심장병은 생활 습관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식, 걷기, 마음 다스리기.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섯째, 불면증과 우울감은 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발효식품을 드시고 술을 줄이고 낮에 햇빛을 쬐세요. 여섯째, 암은 예방과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채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일곱째, 생활습관 요법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혈액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생채식입니다. 생채식이란 익히지 않은 채소와 과일, 그리고 불리기만 한 통곡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왜 익히지 않아야 할까요? 음식을 가열하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면 생으로 드시면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혈당 상승이 느립니다. 그리고 음식 속에 효소가 살아있어서 소화를 돕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2주간 생채식을 한 그룹과 일반식을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생채식 그룹은 2주 만에 장내 유익균이 2.7배 증가했습니다.
혈액 내 염증 수치도 32% 낮아졌습니다. 생채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준비하세요. 케일,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당근, 비트, 오이. 이것들을 잘게 썰어서 드세요. 특별한 소스가 있으면 더 드시기 좋습니다. 참기름과 깨소금 아니면 살짝 달콤한 소스를 곁들이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셔야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100g 또는 삶은 달걀 2개. 식물성 단백질이 이상적이지만 생선이나 가금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불려서 드세요. 씻어서 물에 8시간 이상 불린 현미를 그대로 씹어 드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린 현미를 갈아서 크림처럼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현미 크림이라고 하는데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채소와 뿌리채소 합쳐서 약 1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린 현미는 75g 정도, 이것으로 한 끼가 됩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하루 3끼 중 1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침을 이렇게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평소처럼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혈액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도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 이것들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 우리 전통 음식이죠. 생일날만 드시지 말고 자주 드세요.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으시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운동의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강도 낮게 오래, 아프지 않다면 점점 강도를 높이세요. 통증이 있을 때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염증이 악화됩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존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평균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숨이 조금 차지만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걷기가 바로 이 존이 운동에 해당합니다. 걷기를 할 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리드미컬하게 걸으세요. 팔을 살짝 흔들면 더 좋습니다. 둘째, 매일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주 3회, 30분씩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3개월 하시면 심폐 기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셋째, 아침 햇빛 아래서 걸으세요. 아침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세로토닌 분비를 높여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우리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절이 나쁘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수중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없으면서 심폐 기능을 높여줍니다. 동네 수영장이나 찜질방 욕탕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근육이 빠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우리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를 하세요.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10개씩, 3세트. 처음에는 5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근육을 만들고 혈당을 낮추고 낙상 예방도 됩니다. 서영순 어르신, 천안에 사시는 66세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침 산책을 시작하신 후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15분만 걷다가 지금은 매일 40분을 걸으십니다. 밤에 쓰러지듯 잘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면 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식사 방법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먹지 않는 시간을 길게 갖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먹지 않는 동안 우리 몸이 쉬기 때문입니다. 소화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세포 청소를 합니다.
우리 혈액을 정화합니다.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은 저녁 식사를 일찍 드시고 아침 식사를 늦게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시고 아침을 9시에 드시면 15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이 15시간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어렵지 않죠? 밤새 주무시는 동안은 당연히 드시지 않으시니까요. 저녁만 조금 일찍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을 드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먼저, 그 다음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우리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적게 드세요. 점심을 왕처럼, 저녁은 공주처럼. 저녁에 많이 드시면 자는 동안 소화를 하느라 몸이 쉬지 못합니다. 혈액이 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빨리 드시면 뇌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십니다. 한 숟가락을 20번 이상 씹으세요. 소화가 잘 됩니다. 혈당 상승도 느려집니다.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입니다. 그런데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하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탁한 혈액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혈액을 맑게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저녁은 일찍, 적게, 물은 미지근하게, 자주, 현미는 불려서 천천히. 둘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돈이 안 드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아침 햇빛 아래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세요. 스트레스와 분노는 혈액을 탁하게 합니다. 웃고, 이야기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이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의약품도 아니고 값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아프실 때 혼자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우리 세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홍재민 어르신, 춘천에 사시는 61세 남성분이십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6개월 전에 걷기와 식단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랑 산에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탁한 혈액이 만드는 질병들과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고혈압, 만성통증, 심장병, 불면증, 우울감, 암. 이것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뿌리는 탁한 혈액입니다. 탁한 혈액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액이 맑아지고 몸이 회복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음식에서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현미를 불려서 드세요. 저녁은 일찍, 적게 드시고 밀가루와 단 음료를 줄이세요. 강황을 드세요. 해조류와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운동에서는 매일 30분 걷기를 하세요. 아침 햇빛 아래서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스쿼트 하루 10개씩도 시작하세요. 마음 관리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스리세요. 웃고 이야기 나누고 감사하세요.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걷기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건강 장수,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입이 마르신가요? 입이 자주 마르다는 것은 혈당이 높거나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의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갈증입니다. 둘째, 손발이 자주 저리신가요? 손발이 저리다는 것은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가는 혈관까지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셋째, 자주 피곤하신가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도 항상 피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속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넷째, 소화가 자주 안 되시거나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다섯째,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가려우신가요? 우리 피부는 내장 건강의 거울입니다. 우리 간과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피부로 독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해당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우리 몸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알아채셨으니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들은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로 83%에서 개선된다고 합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말입니다.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건강을 챙겨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건강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우리 몸이 겨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쑥이나 달래, 냉이 같은 봄나물입니다. 이것들에는 우리 간을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봄철에 나물을 드시는 우리 전통은 의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또한 봄에는 알레르기가 심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면역력이 과반응하는 것입니다. 장 건강을 챙기시면 알레르기도 줄어듭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입니다. 여름에는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열사병이고 또 하나는 냉방으로 인한 냉기 문제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우리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가을철은 우리 몸이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양을 저장하려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과식하면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가을에 조금 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 대추, 생강차, 도라지차를 드시면 겨울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좁아집니다. 차가운 물가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를 하세요.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혈관이 따뜻해야 혈액이 잘 흐릅니다. 이제 우리 하루 일과 중 건강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 다음 화장실 다녀오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허리를 살짝 돌려주세요. 이 5분 스트레칭이 하루 종일 우리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채소나 과일,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밥은 현미로, 양은 적게.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 중에는 물을 2잔 더 드세요. 중간중간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 조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하반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세요. 이때가 가장 소화 기능이 좋은 시간입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오후에는 졸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그 이상 자시면 밤잠이 방해받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저녁 후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과자나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혈당과 체중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발 목욕을 하시거나 발 마사지를 하세요.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좋았던 일, 감사한 것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조미숙 어르신, 구미에 사시는 70세 분이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3개월 전에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15분 산책. 처음에는 산책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분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루틴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5분 스트레칭, 10분 산책. 이 3가지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만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드신 음식, 오늘 걸은 걸음, 오늘 웃은 횟수, 이 모든 것이 쌓여서 1년 후에 우리 건강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2주 안에 장내 환경이 바뀝니다. 3개월 안에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안에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것을 적어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요.